네, 옆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후보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최종윤입니다.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후보의 시작 발언 듣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하남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최종윤입니다. 코로나19로 걱정과 심려가 참 많으시죠. 정부 여당의 후보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격려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이번 총선이 우리 문재인 정부와 정부 여당에게 우리 하남 시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힘을 모아 코로나19를 반드시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 희망을 만들어가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하남 시민 여러분, 저는 하남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저희 선조가 하남 땅을 밟은 지가 43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제가 하남을 너무 잘 알고 또 하남을 가장 사랑하는 후보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지금 하남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굉장히 성장하는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잘 만들어서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저는 청년 시절 민주화운동 그리고 국회보좌관, 서울시 정무수석, 문재인 대통령 후보 정목특보를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왔지만 그 안에도 항상 하남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자, 하남은 이제 탈바꿈해야 합니다. 하남을 하남 특별시로 만들겠습니다. 국제마이스단지를 유치해서 미사삼의 국제마이스단지가 유치가 되면 그 속에서 우리 하남이 시민들이 새로운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 국제 컨벤션, 관광, 국제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급행철도인 GTX D 노선을 반드시 유치해서 하남에 지하철 9호선, 5호선, 3호선, 유해신사선, GTX까지 지하철의 5철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하남 시민 여러분, 미군 부대 공여지에 반드시 대기업 본사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새 길을 열겠습니다. 하남 시민이 최종윤과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하남 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민생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방역과 더불어 민생경제 회복을 반드시 속도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초 경제 전망, 성장 전망치가 2.4%에서 0.7% 정도 하락한 1.7% 내다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출과 대외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과 산업이 어렵기도 하지만 특히 다중이 많이 모이는 서비스업 그리고 운수업, 숙박업 등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소상인들에게 긴급하게 정부가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잘 알다시피 저는 긴급한 재난기본소득이라든지 재난기본지원금 같은 거를 빨리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하는 재난기본소득은 빨리 집행돼야 하고 이것을 근거로 각 지자체에서도 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대통령께서 일찍 30일 날 말씀하셨지만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이미 1,400만 가구에게 우리가 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야당 대표께서 새로운 제안을 해주셔서 긴급하게 이런 제안들을 모아서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서 빨리 추경을 편성해서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이거를 빨리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끝으로 최종윤 후보는 여기에 대해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요? 이제 보건 의료를 이 제2의 국방이라고 생각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 여태까지 저희들이 감염병 사태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잘 대처하지 못한 측면에 있어서는 체계와 우리 대응의 기본적인 인프라 문제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항상 지금 브리핑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가 있는데요. 질병관리본부를 총으로 승격시켜서 그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여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검역과 관련된 그리고 이 검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데이터 같은 거를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인원들을 대폭 늘리고 확충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는 6개월간 권역별로 나눠서 지역 본부를 두어서 각 지자체와 유기적인 연계관계를 통해서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보건복지부가 단일 차관제로 되어 있는데요. 복지뿐이 아니라 보건의를 전담할 수 있는 복지차관제를 도입해서 실질적으로 더 심도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인 마련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전문병, 감염병 전문 연구기관을 만들어서 감염병과 관련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인력들을 확보하고 개발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담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공공과 민간이 유의적 협력체계를 통해서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은 평화 최우선이고, 그리고 상호 존중, 공동 번영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2차례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미가 함께 세 정상이 만나는 계기도 있었습니다만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조정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길을 타게 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 있지만 우리가 이 새로운 타기를 하기 위해서는 남북과 국제사회가 평화를 우선시 앞세우고, 그 평화가 경제협력을 만들어내고, 또 경제협력이 다시 평화를 굳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부와 저희 여당이 얘기했던 것처럼 한반도 신경제공동체를 빨리 구성해야 합니다. 한반도 경제공동체는 동해권, 한 서해권, 그리고 접경지의 세 곳을 경제영역 벨트로 묶어서 아시아와 그다음에 그 접경 국가에게 새로운 경제적인 번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겁니다. 거기서 평화를 담보로 해서 이것이 비핵화와 남북 평화의 공동적 기반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19가 극복되는 과정에서 빨리 조속하게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재추진해서 공고한 남북 평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가장 최악의 저출산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 25년, 30년 뒤에는 국가 안보나 국가 경제적 기반의 붕괴라고 하는 걸로 초래될 수 있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반드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첫 번째로는 육아 부담을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유아 보육법을 개정을 해서 지금 표준 보육 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표준 보육 비용을 적정한 수준에서 맞춰내고, 이것이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는데 의무화를 규정해서 표준 보육 비용이 잘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소득층 가정이라든지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에 대해서 영유아 보육 부담을 하고 있지만 특히 조손 가정이 있습니다. 조손 가정의 손자, 손녀들에게도 영유아에 대한 보육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체계를 좀 넓혀주셔야 하고 그렇게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는 가장 중요한 국공립 어린이집과 신설 및 전환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신설 및 전환을 이미 공약한 바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그리고 직장형 어린이집을 더 확충해서 우리 많은 분들에게 영유아 부담이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은 후보께 듣겠습니다. 그 일자리 문제가 항상 어느 나라는 어렵습니다. 특히 기초 지자체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남시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기존의 산업적 기반을 활용하기보단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약했던 것처럼 저는 그 캠프 콜본 미군 공여지에 데이터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해서 거기에 대기업 본사하고 그 다음에 그 글로벌 스타트 기업들을 유치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 하는 겁니다. 이것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체적으로 건축과 건설하는 과정에서 한 3천여 명, 그리고 이후에 운영기업과 입주기업들을 통해 가지고 한 9천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거기에 슈퍼 컴퓨팅 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연구 개발센터를 하게 되면 더 질 좋은 일자리와 인력들을 좀 확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일찍이 처음부터 공약했던 미사섬의 국제 마이스 복합단지를 유치해서 거기에서 지금 이 마이스라는 게 관광산업이라는 것에 범주에 포함되고 있는데요. 관광산업이 취업 유발 개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최저의 2배입니다. 그래서 마이스 단지를 유치해서 국제유의 컨벤션, 레저, 그다음에 역사, 관광과 관련된 인력들이 취업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자신의 공약을 여러분들께 설명하실 분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후보인데요. 역시 시간은 제가 3분까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하남 시민들께 이미 크게 3가지의 핵심 공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하나를 덧붙여서 4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강력 급행철도인 GTX-D를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GTX A, B, C 노선이 확정이 돼서 지금 이미 예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역교통 2030을 대도시 강역교통에서 얘기하면서 GTX의 공백 지역을 다시 검토해서 추가 지정토록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GTX-D 노선을 김포에서 하남까지 반드시 유치해서 강역급행철도로 하남시가 새로운 도시를 변모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사섬에 국제 마이스 복합단지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국제 마이스 단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싱가포르의 센토사라든지 그 옆쪽으로 가면 마리나베이 샌즈 같은 곳에 가보면 국제회의, 국제전시, 그리고 레저, 그 다음에 휴양 이런 것들 같이 할 수 있는 대규모 마이스 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한국도 이런 마이스 단지를 반드시 조성해서 국제회의, 면모 있는 국제회의, 그리고 고품격의 국제 전시 등, 그 다음에 거기에 걸맞춘 레저와 휴양이 같이 함께하는 마이스 단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적합적으로 저는 미사 원섬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입지 조건과 경관이 그것을 뒷받침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이 고부가가치 사업으로서 하남에 굉장히 큰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또 미사관계뿐이 아니라 하남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미군 부대 공여지에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해서 대기업 본사하고 글로벌 스타트업 기업 본사들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동시에 거기에 세수원을 확보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하남시의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어려운 일자리 창출에 일조를 할 수 있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이언스 파크와 관련돼서는 그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빠른 시일 내에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하남시가 굉장히 어려운 의료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창근 후보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3차 의료기관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응급 대응 체계를 잘 갖춘 종합병원을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남시의 새로운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종윤 후보의 공약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후보분들께서도 이제 마지막 기회 유권자분들에게 마무리 발언하실 시간 제가 2분씩 드리겠는데요. 가장 먼저 마무리 발언하실 분은 최종윤 후보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하남 시민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21대 총선은 하남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는 선거입니다. 우리 하남 시민들께서 힘을 모아 주셔야 합니다. 경기도지사, 하남시장, 국회의원이 한 팀이 돼서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힘들을 모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도 바뀌어야 합니다. 발목 잡기 정치 이제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자충우돌, 자고우면한 정치도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일관성 없는 정치도 끝내야 합니다. 21대 총선에서 하남 시민들께서 이 정치 끝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존경하는 하남 시민 여러분, 코로나19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게 힘을 모아 주셔야 합니다. 어느 나라 지금 우리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문제에 관련돼서 야당 외에 어디도 대한민국 정부가 무지하게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 정부의 대처 그리고 선제 대응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진단키트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서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자, 코로나19를 반드시 극복하고 그 수습책을 잘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부 여당에게 힘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4월 15일은 우리 하남 시민들께서 정부 여당에게 힘을 모아주시는 날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겨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 희망을 만드는 날입니다.
또한 그것을 바탕으로 전 세계인들에게 희망을 줘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하나는 탈바꿈해야 합니다. 탈바꿈에 과거처럼 그대로 있다면 그것은 최종윤이 정답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와 희망을 찾는다면 그 정답은 최종윤입니다. 저 최종윤이 우리 하남 시민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헤쳐나가겠습니다. 함께하는 우리 하남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하남을 만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종윤과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